미국이 이란 국경선 바로 코앞에 99년짜리 알박기를 시전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러시아가 지배하던 러시아의 가장 깊숙한 뒷바닥에서 말이죠. 단순한 지역 분쟁 중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21세기 글로벌 물류 패권, 그 바둑판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미국의 전략적인 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2026년 6월 코카서스 지역에서 엄청난 선거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아르메니아 총선에서 탈러시아, 친서방 노선을 외친 바신얀 총리가 압도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뉴스에서 아르메니아라는 이름을 들어도 되게 낯설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냥 저 멀리 흑해랑 가스피해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랑 맨날 영토 분쟁 때문에 좀 싸운다. 종교가 달라서 민족 갈등이 좀 심하다. 보통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요건 되게 비상적인 거예요. 핵심 질문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초강대국 미국이 이 작은 나라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99년짜리 토지 통제권을 가졌겠느냐, 요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착한 미국이 두 나라 화해를 좀 시켜주려고 들어선 걸까요? 보통 아르메니아를 볼 때 가장 많이들 하는 착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슬람교랑 기독교가 부딪히는 곳이니까 종교 분쟁이겠지, 이렇게들 좀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완전히 틀린 프레임이에요. 요 싸움의 본질은 종교나 민족이 아니라 바로 길이에요. 길. 정확히 말을 하면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물류 고속도로, 이른바 Middle Corridor라고 하는데 누가 장악하느냐, 요 싸움인 거죠. 중국이 1대1로 한다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철도 깔고 이렇게 항구사하고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때 러시아도 자기들 땅을 지나는 그 북부 루트를 좀 짭짤하게 이제 재미를 봤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쪽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서방 기업들한테 러시아를 통과하는 이런 물류망은 사실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우회해가지고 튀르키예,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지나가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물자를 받아오는 이 길목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금싸라기 같은 길목 정중앙에서 가장 좁은 병목 구간에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동네의 큰 형님 얘기를 하면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 바로 러시아였어요.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의 집단 안보 조약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STO라고 있는데 핵심 멤버였거든요. 나라 경제의 상당한 부분도, 특히나 또 천연가스를, 그런 에너지를 러시아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져도 사실 러시아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달이 났어요.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가 지역적인 분쟁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제르바이잔이 무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을 이렇게 쫓겨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르메니아인들은 되게 크게 충격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현황 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었던 거는 이제 러시아가 지역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역전이 생기거나 갑자기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잘 이제 관리를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주둔을 하고 있는 그 평화유지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이 민족 청소를 그냥 하영장을 그냥 지켜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너무 코가 석자라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서방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아르메니아를 한번 좀 가르쳐야 됐다고 이런 걸였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어쨌건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뇌리에 되게 아주 선명한 트라우마가 이렇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값싼 러시아 가스가 아르메니아 목숨을 지켜줄
도와주지는 않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 보고 뺨을 때리는 수준의 지정학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원래 아르메니아한테 미군이 한국한테 하는 그런 역할보다 더 한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국방도 돕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고, 심지어 국경 관리까지 대행해요. 원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아르메니아에서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2024년에 예레반 공항,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수도에 있는 공항인데, 여기서 통제하고 관리하던 러시아의 국경 수비대원들을 전부 쫓아냈어요. 게다가 러시아 주도의 군사 동맹에서도 발을 뺀 거죠. 전적으로 러시아 보고 너가 자격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뺨이 들어가요. 대신 유럽연합한테 관측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뺨 하나, 그리고 미국이랑 군사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블 싸대기네요, 이게. 근데 여기서 안 멈춰요. 더 때리는 거예요. 2026년 5월에는 예레반 유럽 대륙 50개국 정상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푸틴이 제일 싫어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초대를 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다 연설을 해가지고 러시아 말을 안 쓰게 되는데, 요거는 러시아한테 보내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거든요. 너희 우산 아래에서는 더 이상 못 서겠다. 우리는 서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놓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푸틴이 요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온갖 협박을 한 거죠. 예, 뭐 겨울에 가스관을 잠가버리겠다.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겠다. 엄청나게 겁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온갖 협박을 먹은 다음에 선거에서 아르메니아 국민들 절반 정도가 탈러시아를 외치는 총리를 다시 뽑아준 거예요.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러시아 뒷마당에서 난리가 난 건데,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미국이 쓱 들어와요.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정상을 워싱턴으로 불러놔요. 그리고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싸워가지고 영토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그거 종지부를 찍는 합의안을 덜컥 성사 이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사실 러시아가 중재하기로 되어 있었던 논의였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낀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의 핵심이 바로 TRIP, T-R-I-P-P. 예전의 이름으로는 잔제구르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잔제구르라는 지역에 이렇게 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진짜 지도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로. 이 도로가 어디에 뚫리느냐 잘 보셔야 돼요. 아르메니아 맨 밑바닥, 그러니까 이제 남쪽 끄트머리에다가 가로질러 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메인이랑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이제 동떨어진 땅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길이거든요. 원래 이 프로젝트는 2020년에 푸틴이 설계를 하고 러시아가 통제권을 갖기로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뺏어와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99년 동안 이 도로의 독점 관리권이랑 보안 통제권을 갖기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왜 여기까지 껴요?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지구 반바퀴나 동떨어진 이 산골짜기에 갑자기 이렇게 도로를 찍고 막 관리를 하겠다고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까요? 지도를 보세요. 진짜 소름 쫙 돋으실 거예요. 이 트립 회랑이 지나가는 아르메니아 남부 국경선, 여기 정확히 누구랑 맞닿아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란입니다. 미국이 99년 동안 관리하겠다는 그 길은 이란 북쪽 국경선 따라서 완전히 딱 이렇게 붙어있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이 합법적으로 평화 유지라는 그런 아주 명분 좋은 타이틀을 걸고 이란 코앞에 감시초소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역은 러시아랑 이란의 어떤 육로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무기를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랑 맞먹는데, 미국은 이 트립 회랑을 꽉 쥐어 틀어가지고 잠재적으로 적성 국가인 러시아랑 이란이 지리적으로 밀착하는 그 중간에
싹둑싹둑 이렇게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자기들 안방에 창문 바로 앞에 이렇게 미군이 이미 남쪽에 있는데, 이미 남쪽에 있는 그 호르무즈 쪽에 얼마나 많이 그 근처에 막 기지가 많은데 미군이 또 여기 북쪽에 갑자기 떠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합법적으로 진을 치고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잔인하게 먼저 친 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랑 그 뒤를 봐주고 있는 튀르키예는 왜 하필 미국을 끌어들였을까요? 꼭 그렇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 형제 국가들인데 뭐 그 또 튀르키 형제인데 이거 그냥 자기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인데 왜 자기끼리 안 해요?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바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에요. 튀르키예의 가장 큰 지정학적인 꿈은 자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튀르키 경제권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유럽 국가들을 연결해 준 거 있는 거라면 튀르키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튀르키 연합이 꿈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끊어진 이 아르메니아 땅에 이분들이 튀르키가 아닌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뭔가 통해야지 무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뚫려야 돼요. 근데 쇠퇴해가는 러시아를 보증인으로 세우기에는 좀 불안한 것 같고, 언제 힘이 빠져서 약속이 또 이렇게 어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한다고 사실 아르메니아랑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건데 이게 성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아르메니아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이라는 가장 확실한 경비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물류 고속도로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장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튀르키예의 이런 팽창이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적당히 좀 도와주면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요소이니까 완벽한 거래가 이렇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코카소스 동네 싸움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은 지금 지구 전체의 무대를 재설계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물류망 재편 작업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IMEEC 우리가 몇 번 채널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제조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겼을 때 제조를 거기서 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물건을 쉽게 이렇게 나를 수 있는 회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에다가 그것도 데이터에다가 여기다가 다 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고 서방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번에 아르메니아의 99년짜리 알박기를 한 것도 결국 이 큰 그림의 중요한 하나의 퍼즐 조각을 챙긴 거예요. 미국 국가안보 전략가들은 머릿속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유라시아 무역 패권을 쥐려면 반드시 이 코카서스 병목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요건 미국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뻥 뚫리고 안정이 좀 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엄청난 물동량이 러시아나 이란을 거치지 않고도, 그것도 중국에서 나올 필요가 없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물론 변수는 많이 남아있죠. 푸틴이 이 상황을 그냥 뭐 영원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러시아가 다시 여력을 회복하면 무조건 코카소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고요. 아직도 아르메니아 내부에서는 귐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군대가 사실 수천 명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당장 천연가스 공급을 뚝 끊어버리면 아르메니아 경제는 확실히 좀 영향받을 거예요.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밴스 부통령이 아르메니아에 방문했을 때 미국산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꼬시려고 했는데 러시아 에너지에서 빨리 좀 독립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이렇게 지어주는 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뭐 10년 이상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이 에너지 독립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그 과도기 동안 아르메니아는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살 얼음판을 좀 걷듯이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멀고 먼 코카서스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한국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무역로가 어디로 뚫리느냐가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단순히 중국 견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핵심 길목마다 자기들의 어떤 깃발 꽂기 작업을 하고 있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우회로 중동 해랑 그리고 코카소스 해랑 이게 이 모든 게 미국의 철저한 기획 아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들하고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지정학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예전처럼 값싸고 좋은 물건만 만드는 시대가 아니게 됐잖아요. 한국이 또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를 되게 잘 짓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도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새롭게 그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지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건지 고민해야 할 시대가 됐어요. 머나먼 그런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나라까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